안녕하십니까. 시사 야부리 토크. 이번에는 이 안보 관련되는 주제로서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우리 이승현 국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국민의힘 사무국장 이승현입니다. 그 토론 중에서도 또 남북 군사비 얘기가, 비교가 나왔어요. 예. 그건 매번 되풀이되는 말인데, 예. 그러니까 우리는 북한보다 훨씬 더 많은 국방비를 지출하면서, 예. 아직도 뭐 전력이 열세다, 뭐 첨단 무기가 필요하냐, 막 그런 식으로 막 그 매도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예. 특히 예. 이 좌파단체, 예. 이 친북 성향의 사람들이 좀 그런 말을 많이 하는데, 물론 이제 우리가 북한보다 국방비는 많이 쓰고 있죠. 그러나 이게 절대적 가치가 아니잖아요. 서로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북한에서는 인건비가 싸고 무기 제작이 비용이 저렴하잖아요. 그렇죠. 다 어떻게 그것을 그대로 비교를 하는지. 그러니까요. 예. 아니 그래서 내가 그런 부분 얘기하는 국회의원들한테는 내가 이렇게 질문해주고 싶어요. 예. 당신이 받는 월급하고 예. 북한의 예. 그 노동당 그 쪽에서 사람들이 받는 월급하고 비교하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뭐 한 달에 그 우리나라 돈으로 뭐 한 2만 원 받아야겠죠. 그러니까 그러한 인건비, 실질적인 인건비 차이는 생각도 안 하고, 두 번째는 예. 뭐냐면 무기를 만들 때 우리가 나라에서 만드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일반 기업체에서 만들잖아요. 예. 예? 그 방산업체들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방산업체에서 일하는 근로자들 봉급 우리가 얼마 줍니까? 많이 주잖아요. 많이 주죠. 그럼 인건비가 다 포함이 돼 있는 건데, 예. 아니 북한 근로자들한테 우리 근로자만큼 돈을 주냐고요? 안 주잖아요. 그리고 땅이, 북한은 다 자기네 국가 땅이고, 예. 어떻게 보면 김정은 땅이고, 예. 우리는 땅값이 얼마나 비쌉니까? 그걸 단순히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그거는 그야말로 국민을 호도하는 거고, 예. 그리고 이제 그 국방비 부분에는 또 어떤 측면이 있냐면요. 북한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비축된 것이 많아요. 예. 비축된 것이 많고, 그 다음에 북한은 지금 첨단 무기가 별로 없어요. 예. 별로 없죠. 그렇기 때문에 걔네들은 핵무기에 올인을 하는 거고, 예. 우리는 첨단 무기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병사들 월급도 올려줘야 되고, 예. 아마 우리 병장이면 한 20만 원 받는데, 예. 20만 원 정도 되면은 그 달러로 하면 200불 돼요. 예. 그죠? 매달 한 200불 받는 거예요. 예. 북한군 병사 얼마 받겠어요? 그거하고 비교를 해야 되는데, 그렇죠. 참 한심한 일이죠. 근데 사실 뭐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이 무기를 개발하는 그 사상도 좀 틀리잖아요.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북한에서는 그 그러니까 사람의 가치를 아예 무시하는 무기를 만들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에는 그 전장에 나서는 군인들의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각종 첨단 장비 막 하고 전제 장비도 들어가고 그런 돈이 다 많이 들어가거든요. 어떻게 똑같이 비교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전체 국방비가 2017년에 한 40조 3천억 정도 돼요. 40조 3천억 정도 되는데 그 중에 한 70%가 뭐냐면은 인건비, 그 다음에 뭐 어떤 수선비, 이런 거를 포함한 일종의 경상비예요. 경상비. 그렇죠. 그 소요성 경비죠. 소비성 그렇죠. 경비. 전력 투자비는 30%밖에 안 돼요. 굉장히 적은데. 굉장히 적어요. 그리고 뭐 토론에서 그 얘기도 나왔어요. 그 병력 감축 문제. 그러면서 뭐 또 병력 감축해야 된다 그러면서 앞으로 전쟁 또 무기는 고도화 첨단화되어 있기 때문에 한 2년도 채 안 되게 복무하는 일반 병사가 조작하기는 뭐 힘들다. 뭐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은 전문 직업 군인을 양성하려면은 돈이 천문학적으로 듭니다. 많이 들어가죠. 참 우리 이 국장님 또 직업 군인 출신이죠? 예. 저는 이제 육군 중사 출신입니다. 그 지금 사실 이 첨단화된 전쟁 환경에 맞추기 위해서는 이 간부급, 부사관급의 역할이 굉장히 커요. 부사관급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국방비를 늘려야 되는데 지금 오히려 저기 좌파 성향의 쪽 사람들은 국방비 늘리는 거 반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문재인 후보가 또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국방 개혁을 하면서 그 안에 뭐 병력은 감축이 되니까 뭐 첨단 뭐 그런 기술군 그런 장비를 좋게 하고 막 그렇게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근데 정작 제일 중요한 돈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국방비.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기술 직업적으로 나가다 보면은 그 장비를 다루는 이제 전문인들 주로 이제 부사관들의 그 역할을 맡잖아요. 그렇죠. 부사관들 월급이 좀 셉니다. 일반 병사에 비해서. 그렇죠. 그럼 그런 이제 숙련된 그런 장병들을 키워내야 되고 또 첨단 장비는 다 비쌉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있어요. 또 우리가 간과하는 게 단순하게 월급만 산정하면 안 돼요. 직업군인은 20년 이상 복무하면 연금도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비용까지 감안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는 그 전문 직업군인을 확충한다는 게 이게 사실 말처럼 쉬운 거 아닙니다. 일단 뭐 복리 후생도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국방비를 얼마큼 늘릴 것이냐. 요거 고민 없이 그냥 말로만 뭐 국방 개혁한다. 말로 하는 건 누구나 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병력 감축 얘기를 하려면은 국방비를 지금 우리가 GDP 대비 한 2.6% 정도, 2.5% 뭐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어요. 미국이 3.5% 정도 됩니다. 국방 예산이. 그러면 과거에 우리가 제일 높았을 때가 언제냐면 80년대. 그때는 GDP의 한 6%를 썼어요. 그러면 우리와 같은 지금 4대 강국, 특히 중국도 우리를 위협하는 상황에서 그렇죠. 우리의 안보를 우리가 지키기 위해서는 말이죠. 최소한 GDP에서 4%는 우리가 국방비를 써야 됩니다. 그 4%도 사실 뭐 대만, 이스라엘 뭐 이런 나라들이 쓰는 국방비에 비하면 작은 거예요. 그 비율에 비하면. 이스라엘은 10% 쓰죠. 그렇죠. 이스라엘은 한 10% 정도 쓰고 있고 일본은 GDP 대비 한 1%에 딱 상한에 멈춰져 있는데 그게는 워낙 경제 규모가 크기 때문에 1%를 써도 우리나라 국방비보다 많아요. 더 많죠. 더 많습니다. 자,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자, 오늘 참 아주 좋은 말씀 들려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